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념! 서울과 대구와 충북과 그리고 인천과 지방구청들을 힘입어서 보건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충분히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유시민 장관 면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잘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요구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구성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차례 TF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40억, 국고만 140억, 이런 헛소문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은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05억밖에 되지 않았다. 자신들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나 여러 부처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105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5억도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정부 다 합쳐서 105억이라고 합니다. 105억으로 동지들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제자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차 회의에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 자리를 깨고 나와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공동요구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동보조인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을 전면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 모아놓고 돈이 10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발달 정신지체 영역 들어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고 시각장애인 들어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청각장애인 들어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끼리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라 이런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의 첫 번째 사항은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해야 된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영역 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빼고 갈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장애 영역이 포괄되는 활동보조인 제도화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보조는 성인 장애인들에게만 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을 또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갇혀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 다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 발달장애 영역입니다. 활동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의 권리인데, 그런데 지금의 모든 시설에서 대다수 많이 들어있는 18세 미만의 발달 정신지체 영역에게 이 활동보조인이 제공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탈시설화를 이야기하고 반시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도 반드시 활동보조가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의 기준이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활동보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빈곤 정책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과 수급권자로 한정되어지는 활동보조인은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며 기만적인 기준입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제공되어져야 되고, 만약 소득이 고려되어진다면 지금의 가계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고려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활동보조인을
제도화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활동보조인이 제도화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장애인을 기만하는 제도가 되고 그것을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재원과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산의 논리입니다.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105억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고 이것은 활동보조인의 문제는 이제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도 강제해야 되고 노동부도 강제해야 되고 교육부도 강제해서 그 예산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만들어서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한 요구를 국무총리에게 우리는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105억 예산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12시간 정도가 장애인들에게 돌아옵니다. 2만 명 가까이 차면 한 달에 12시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 안 하죠? 하루에 한 달에 12시간이면 한 달에 시간이 12시간이면 몰라도 그죠? 하루에 24시간인데 그래서 한 달에 12시간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설 확충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장애인 자립생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야 됩니다. 소위 희망한국 21이라는 것에서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으로라는 미명으로 수천억의 돈이 시설정책을 강화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그 예산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법률로서 제정하라는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정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투쟁했던 것은 활동보조인을 내년부터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아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서 제도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도 중앙정부도 활동보조인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바로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투쟁할 겁니다. 동지들 함께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참 희망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활동보조를 이제 제도하는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활동보조를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가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의지가 있는 건지, 의지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돈을 늘리겠다고, 예산을 늘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이거니까 너희한테 내년에는 활동보조인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맞아 죽습니다. 하루에 대통령한테 가야 됩니다. 국무총리 우리 만나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자기 힘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라도 만나야지. 활동보조인 제도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소장들 맞아 죽고 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 IR 하는 사람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도록 가서 제도화를 받아내야 되고 하루 30분 말이 안 됩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30분이면 한 끼 밥도 못 먹는 30분을 가지고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꼭 장애인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활동보조를 꼭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전국부모연대 김경애입니다.
엊그저께 장애인 활동가 대회 수련회 가서도 이 활동보도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12시간, 한 달에 월 12시간이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26분이에요. 1일 26분. 그래서 제가 이 여름 더운 날에 비누칠하고 활동보도 간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설의 25%가 18세 미만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이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시설의 100명 중 58명이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끼리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배척하게 되고 이런 싸움을 하게 하는, 그리고 25분을 주면서 자립생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발표 105억 갖고 누구 코에 붙여서 215만의 장애인 중에 20만 내지는 75만이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2만이 쓴다 그러면 25분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장애인 자립 얘기하면서 25분 주면서 자립하라는 거 보건복지부 저희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립하고 싶으면 또 예산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그리고 장애인 속의 장애인들 배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나가시려면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26일, 27일 전국 부모들 수련회 합니다. 거기에서 이 활동보조 문제 강력히 얘기해서 강력한 투쟁할 수 있도록 의견 모아내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투쟁! 상위계층 포함해서 13,300명입니다. 저는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활동보조 차등 지급 등 시급 4,500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0억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소득부장이 2명 중에 1명의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수당을 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하루 1시간 쓰고 그 이외의 시간은 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동지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중증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노를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LPG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4, 6급은 보조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아니 2009년 12월 31일까지 1, 2급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보급되는 지원금이 그때까지만 지원되고 2010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기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저 광화문역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장애인의 이동의 현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정말 비장애인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왜 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집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가족의 보호 아래 눈치만 보면서 가족에게 부담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개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개같은 삶을 이 정부는 시설 확충이라는 희망한국 21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더욱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시설에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장애가 중증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이 땅에서 내 형제, 내 이웃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소유와 배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회 통합되는 그 사회 속에서 기균등한 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권리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인정했습니다. 6월 30일 날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면담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헌법적 권리라면 그것을 구체화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권리 보장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규탄한다.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활동보조 정치 실행. 감사합니다. 취재하고 좀 말씀을 좀 같이 우리 책임성 있게 저희가 전달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직책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시민관실 한상균 사무관입니다. 저기 이 한상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국무조정실 복지여성계획관실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면담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 내용은 좀 보시고요.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들을 주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는 국무총리에게 이제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을 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관계부처를 이첩했다라거나 뭐 시간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라거나 뭐 이런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뭐 다른 부처로 또 이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9일까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죠? 더 이상 경찰이 우리가 여기 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 뭐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놈들은 전부 다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들도 봤으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우리
절차를 밟았다는 것들을 우리 다 봤습니다. 그죠? 네, 마지막 순서로 투쟁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김판수 사무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근육장애인협회에서 나온 김판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사실은요,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입니다. 44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떨리거든요. 조금 못하더라도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을 우려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제도화에 성실히 나서라. 작년 12월 경남 함안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 동사 사건 이후에 2006년 3월부터 불꽃처럼 타오르는 장애인의 대중의 투쟁은 서울, 대구, 인천, 충북 등 각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들로부터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권리성 인정과 이에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약속을 강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활동보조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나서는 듯 하였다. 그러나 3차까지 진행된 이후 TFT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모습은 중증 장애인에게 기만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금자와 사상이 겹쳐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하여 한 달에 고작 20시간 내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의 포함 역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에 의해 장애유형과 등급에 의해 연령에 의해 대다수의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자립생활의 어떤 원칙이나 이념 문제에도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하루 20시간 활동보조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증 장애에 대한 우려하는 것과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2006년 한 해에만 77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2009년까지 총 2,500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시설을 위해서는 이전에도 정부 예산이 아닌 로또기금이나 각종 민간기금까지 수백억 원의 끌어모으는 열정과 성의를 보였다. 장애인중이 거부하는 시설을 위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쏘아붓고 장애인중이 절실히 원하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는 세 발의 표와 같은 예산만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이 땅의 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첫째, 중증장애인의 생명적인 권리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가구소득, 장애유형과 등급, 연령 등의 어떤 임의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현실적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무고한 장애인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전면 중단하고 이 예산을 활동보조인 제도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활동 서비스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법률로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예산 확보와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가 장애민중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자면요.
제 같은 경우는 밥도 못 먹습니다. 집에 빨래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나와서 투쟁 사회생활 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쟁 현장에서 만나서 열심히 머리가 깨지도록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예, 동기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공지사항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오늘